독자들한테 또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써서 저한테 그림책은 세상과의 접속, 저는 그림책 이야기를 쓰고 그리는 그림책 작가 이연이라고 합니다. 2019년 8월 작년에 툭이라고 하는 그림책으로 데뷔를 했고요. 지금 두 번째 그림책 불꽃머리를 펼쳐라로 이번에 다시 찾아뵙게 됐습니다. 네, 저는 창작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찾아간 곳이 아동문학 작가교실이었어요. 네, 그곳에서 동화를 써보게 되었고 또 그림책이라는 장르가 있다는 것도 사실 거기서 알게 됐거든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문득 다시 이야기를 써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썼는데 그게 그림책 형식에 더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제가 일러스트를 배웠고 그림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동화 습작 한 게 물론 그림책 창작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하고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아이디어에서 시작한 거를 이야기가 완성이 되게끔 하고 또 흐름을 만들어가는 그런 연습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고 또 다른 방향은 캐릭터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매력적인 캐릭터가 이끌고 가는 재미있는 사건이 있는 이야기. 제가 그래서 캐릭터를 많이 그리고 있는데요. 이 첫 번째 캐릭터는 고구마를 약간 닮은 것도 같기도 하고 이 캐릭터를 만든 건 잘 삶은 이라는 이야기를 만들면서예요. 우리의 삶을 나타내는 삶과 삶다, 물에 삶다라고 하는 그 삶에서 삶은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번 써보려고 만들었던 거고 이 이야기는 제 조카를 보고 싫다라고 말을 많이 하는 제 조카를 보고 한번 만들어 본 김오봉이라고 이름 진 캐릭터예요. 그리고 이 캐릭터는 똥 밟은 개구리라는 자기가 어떤 그 택배 상자에 실려가는데 그 상자 안에서 자기가 너무 똥이 마려웠는데 그만 싸고 말았고 그걸 자기가 밟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결국 밟고만 그런 개구리 이야기고요. 이건 고양이와 아이가 숨바꼭질 대결을 펼치는 거예요. 아이가 숨고 고양이는 찾고 아이는 자기를 못 찾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고양이는 찾고 아이가 다시 한번 하자고 과자를 주며 사탕을 주며 다시 조르고 둘 간의 숨바꼭질 대결을 펼친 겁니다. 이거는 작은 생물들, 달팽이, 거미, 메뚜기, 개미가 커다란 구렁이라는 구렁이 기차를 타고 바다로 가는 그런 여행의 이야기고요. 여기는 코알라와 곰 그리고 토끼는 역시 셋이서 숲에서 만나 여행을 떠나고 그다음에 옆에 있는 쥐는 고양이를 만나 고양이가 파놓은 생쥐버거라는 함정에 빠졌지만 잘 빠져나오는 그런 생쥐를 그려봤습니다. 그리고 이 캐릭터들은 초들의 모습인데요. 이번 두 번째 그림책 불꽃머리를 펼쳐라의 캐릭터들입니다. 그림책 이야기의 아이디어나 소재를 얻는 방향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는 우리말, 우리글 표현해서 아이디어를 얻는 경우인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진의 이야기가 그런 경우인 것 같아요. 진의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제 진해들이 찾아와요. 슬퍼지네, 우울해지네, 울적해지네 등등. 우리의 마음은 온통 지네들 세상이고 지네들 멋대로 우리의 마음을 컨트롤하고 거기에서 벗어나 바깥으로 나오면 해도 있고 달도 있고 꽃도 있고 그래서 해랑 놀고 꽃이랑 놀고 달이랑 노는데 결국 해도 지고 달도 지고 꽃도 지네. 더 놀고 싶고 같이 더 있고 싶은데 미련 없이 지내.
그러면서 마지막에 채 지네들 멋대로 지네들 마음대로 이렇게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이 지네라고 하는 걸 가지고 한번 엮어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말 우리글 표현에서 영감을 얻는다고 했는데 이번에 두 번째 그림책인 불꽃머리를 펼쳐라도 그런 경우에요. 이 불꽃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머리와 연결되면서 제가 이 이야기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감을 얻는 또 다른 방향은 늘 일상과 관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그림책 툭도 밤에 공원에서 산책을 하다 달을 보고 영감을 얻은 거고, 두 번째 책도 불꽃머리라고 하는 우리 일상에서 늘 보는 생일 케이크 초를 보고 떠올렸으니까요. 근데 그림책 창작을 해서 일단 좋은 건 저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미술 시간 이외에는 사실 그림을 그려본 적이 없고 제가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일단 그림을 그리게 되고 접하게 돼서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림책 창작을 함으로써 일상에서 보고 듣고 만지고 느끼는 것들을 새로운 감각으로 대하게 되고 전에는 의식하지 못했던 것들을 인식하고 혹은 또 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인식하게 되는 거, 그게 그림책 창작을 하면서 참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이 그림책이라고 하는 형식이 제가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는 저랑 딱 맞는 그런 형식인 것 같아요. 저는 그림책 작가분들 중에는 그림을 많이 그리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일단 이야기를 먼저 완성하는 편이에요. 그 어떤 캐릭터가 어떤 사건을 겪고 어떤 흐름으로 이야기가 흘러가는지를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을 하다가 이때쯤 이제 그려도 되겠다. 내가 뭘 그려야 될지 정해졌을 때 그때 집중해서 그리는 편입니다. 특별히 이야기 구상이 잘 될 때가 있어요. 이야기의 제목이나 캐릭터 이름 혹은 그 화자의 목소리나 말투가 느껴지는 문장 이런 것들 중에 하나라도 이거다 싶은 그런 게 오면 이야기 구상의 방향도 빨리 잡히고 작업도 빨라져요. 두 번째 책 불꽃머리를 펼쳐라도 그런 경우예요. 이게 첫 번째 문장인데요. 우리 초들에게는 마법의 머리카락이 하나씩 있지. 이 머리카락에 불이 붙으면 이라고 하는 이 문장이 저에게 왔고 여기에서 주인공 캐릭터가 불꽃머리를 펼칠 그날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진지하고 때로는 비장하기까지 한 그런 모습이 느껴져서 주인공 캐릭터를 잡고 금방 이야기를 풀어낸 것 같아요. 저는 좋아하는 재료와 기법을 많이 혼합해서 쓰는 편인 것 같아요. 좋아하는 재료로는 아크릴 물감, 오일 파스텔, 또 색연필을 섞어 쓰는 걸 좀 좋아하고 찍어내는 거 그리고 이렇게 종이를 오르고 붙이는 작업 이것도 그리고 또 찍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 걸 좋아합니다. 저의 첫 책이죠. 이 툭은 어느 날 밤, 어느 조용한 밤에 새 한 마리가 하늘을 꾸벅꾸벅 날다가 그만 달을 쳐서 달이 바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 달이 지상에서 잠들어 있던 여러 동물들을 거쳐서 여러 변신을 통해서 다시 하늘로 돌아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강아지를 데리고 한밤중에 공원에서 산책을 하다 무심코 하늘을 봤는데 달이 보였어요. 근데 아까 전에도 내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때는 달이 없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사이 어쩌면 달이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달이 좀 반달도 있고 보름달도 있고 초승달도 있잖아요. 그래서 달은 어쩌면 변신을 잘한다.
땅에 내려와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변신을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 변신을 통해서 다시 하늘로 돌아가는 그런 달을 상상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책은 여러 동물들이 등장을 해요. 등장을 하는데 달을 주인공으로 했기 때문에 네, 달의 관점으로만 이제 이야기가 동시처럼 짧게 빠르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 책에는 이제 상상의 공간들이 저는 많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달이 곰 속에 들어가서 이제 똥으로 나오니까 네, 똥, 이 촉감, 감촉이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네. 이 달을 만난 동물들의 느낌이라던가 동물들의 입장에서는 이야기를 서술하지 않았어요. 이런 부분들을 좀 상상하면서 혹은 달에게도 하늘이 아니라 땅에 내려와서 여러 동물들을 거친 느낌이라던가 물속에 빠졌을 때, 연못에 빠졌을 때 그 헤엄치는 달 물고기의 모습이 되었을 때 등 여러 가지 변신했을 때 그 느낌들에 관해서 여러 가지 상상을 해볼 여지가 많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에 나온 두 번째 그림책 불꽃머리를 펼쳐라는요. 초에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심이라고 하는 걸 마법의 머리카락이라고 했어요. 이 머리카락에 불이 붙으면 멋진 불꽃머리가 펼쳐지고 네, 이 불꽃머리에는 당연히 바람이 가장 큰 무서운 존재가 되겠죠. 이 초들이 불꽃머리를 펼칠 그날을 기다리면서 네, 일단 머리에 좋다는 건 다 챙겨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네, 담력 훈련도 하면서 불꽃머리를 펼칠 그날을 네,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불꽃머리를 펼칠 이제 그 시간이 네, 오게 됩니다. 네, 이 책은 제가 골목을 산책하고 있었어요. 골목 산책할 때 이야기 아이디어를 찾으려고 이런저런 단어들 혹은 이미지를 떠올리고 조합하고 분리하고 하는 거를 하다가 무심코 불꽃과 머리를 조합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입에서 불꽃머리라는 표현이 툭 튀어나왔는데 그 순간 불꽃이 펼쳐진 채로 초가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떠올랐고 네, 그 이미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이번 작업에서는 이 초들의 표정과 대사를 많이 신경 썼어요. 무언가를 오래도록 기다리고 준비하는 이들의 모습, 그리고 그것을 맞이한 이들과 그 기회를 맞이하지 못한 이들의 모습, 그리고 오랫동안 기다렸던 것을 이뤄낸 그 순간, 그리고 그것을 짧은 만남 이후에 보내야만 하는 이 여러 사람들의 모습을 이 초들을 통해서 네, 표현해보고자 했습니다. 네, 간단하게 작업했어요. 물감과 색연필을 이용해서 작업을 했고 네, 이 개체들을 따로따로 그렸어요. 그리고 디지털로 수정하고 편집했습니다. 네, 이번 작업에서 가장 어려웠던 건 이야기가 전반부와 후반부의 이야기가 좀 전개 방식이 달라요. 네, 여기가 이제 후반부인데 이 초들의 이 그 동작이나 네, 이게 굉장히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서술 없이 설명 없이 초들의 표정과 대사로만 가다 보니까 구도가 좀 반복되었고 네, 그 반복되는 것들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네, 그 고민을 가장 많이 했습니다. 동화 습작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때부터 이야기를 계속 구상했기 때문에 아직 작업이 끝나지 않은 이야기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만드는 작업도 계속 할 거고 이야기가 어느 정도로 잡혀서 그림을 그리면 되는 그런 이야기들은 또 그림을 그릴 생각이고요. 이번에 다음으로 준비할 작품은 캐릭터 이름을 먼저 생각하게 됐고 이 이름이 도대체
어떤 캐릭터의 이름일까? 그리고 어떤 사건이 일어날까를 고민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는데 이제 조금 방향을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작업에 집중해서 해볼 생각입니다. 네, 제가 동화 습작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때 가지고 있던 아이디어들도 있고 또 완성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림책과 잘 맞겠다 싶은 이야기들을 작업해 볼 생각입니다. 현재는 캐릭터 이름이 먼저 찾아와 준 게 있는데 그 캐릭터가 어떤 모습이고 어떤 인물이고 또 어떤 사건이 발생할까를 고민하다가 요즘 이제 최근에 방향을 좀 잡았어요. 네, 이제 그 이야기를 더 다듬고 완성해서 그리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네, 이제 그림책 놀이를 같이 해볼까 하는데요. 오늘은 저희 두 번째 그림책인 불꽃머리를 펼쳐라를 연계해서 거기 나와 있는 캐릭터들을 활용해서 네, 케이크 모양의 상자 위에 불꽃머리를 펼친 초들의 모습을 꽂고 그 안에다가 선물을 담아서 여러분들 친구들이나 누군가에게 선물할 수 있도록 하는 이 과정을 한번 같이 해볼까 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저희 두 번째 책 불꽃머리를 펼쳐라에 나와 있는 캐릭터들을 이용해서 좋은 날, 축하할 일 있을 날 만들어서 선물하기에 좋지 않을까 싶은 이 상자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자를 만들려면 첫 번째로 일단 이 초들을 만들어서 나무에 꽂을 수 있게끔 붙이고요. 그 다음에 흰 종이를 가지고 이렇게 상자를 만들고 그리고 이 상자들을 패턴 종이랑 리본 등을 이용해서 꾸미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상자 속에다가 준비한 선물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상자를 먼저 만들 건데 이 상자를 보시면 이게 조금 작고 당연히 뚜껑이 덮여야 되니까 뚜껑은 약간 커야 돼요. 그래서 이 둥근 원을 먼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저는 집에 이런 뚜껑 같은 게 있어서 이걸 대고 이렇게 그렸어요. 그렸더니 이런 종이가 나왔고 종이가 나왔고 이거보다 한 1mm 이상 조금 더 크게 이렇게 잘라주면 뚜껑의 크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2개씩 준비할게요. 아래 상자 만드는 거, 위에 뚜껑 만드는 거 이렇게 2개씩 준비를 해서 좀 튼튼하게 만들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준비가 되면 이 둘레에 맞춰서 이렇게 두를 수 있는 긴 종이를 잘라야 되거든요. 자, 그 종이는 이거는 전지예요. 약간 두께가 있어야 되고요. 너무 얇은 전지는 안 되고 약간 두께가 있는 전지를 자르지 말고 그 긴 길이 그대로 사용하세요. 이제 저는 그렇게 사용했고 이 상자의 높이를 저는 8.5cm로 일단 설정을 했고 자, 8.5cm만 자르시면 안 되고 8.5cm 밑에 2cm의 여유분을 두셔가지고 이렇게 영역을 나눠서 잘라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원 둘레만큼 이제 표시를 해줄 거예요.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둘러야 되는데 이게 원 둘레보다 약간 바깥을 돌기 때문에 한 2mm 정도 크게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보면 15.7cm 기 때문에 이 아랫게 거기다 둘레를 하면 49.3이 나오는데 바깥을 두르니까 한 2mm 정도 크게 해서 49.5에서 한 6 정도로 하고 그렇게 이제 치수들은 나중에 또 올려드릴 수 있으면 올려드리기로 하고 만드는 걸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이 긴 종이에 8.5cm 하고 그 밑에 2cm 여유분 주셨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여기가 이제 두르는 그 지점, 붙여야 되는 지점이고 그 지점을 이렇게 두를 건데 이 상태에서 여기 바깥면 요거는 잘라낼게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조금 잘라놨는데 이렇게 쭉 해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잘라낼게요. 잘라내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은 접어서 안을, 그 밑을 이렇게 받칠 수 있게끔 할 거거든요. 자, 그걸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거를 사선으로 1cm를 넘지 않는 사선으로 이렇게 쭉쭉 잘라주세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접을 수 있도록 칼이 한번 이렇게 살짝 지나가도록 해서, 자, 그러면 어떤 모양이 되냐면 네, 이런 모양이 돼요. 이렇게 칼집이 나 있고, 자, 이거를 바닥을 받칠 수 있게끔 눌러서 이런 모양으로 일단 만들게요. 일단 양면 테이프하고 풀을 이용해서 일단 붙여주시면 돼요. 네. 풀보다는 처음에는 양면 테이프를 한 번에 붙여주는 게 좀 고정이 잘 돼서 저는 이 둘레만큼 처음에는 이렇게 양면 테이프로 붙여주시고, 그다음에 풀칠을 좀 할게요. 자, 둘러줄 거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튼튼하게 붙여서 두께를 좀 주시면 상자 안에 선물을 조금 무겁게 담아도 떨어지지가 않으니까, 네, 풀을 붙여서 돌려서 붙여주시고, 여기도 계속, 네. 제가 전지를 그대로 이용하는 건 좀 두께를 줘서 상자를 튼튼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전지의 방향을 따라서, 네, 잘라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됐고, 그 다음은 아까 사선으로 잘랐던 것들을 이렇게 밑면으로 해서, 제가 이거 2개를 잘랐잖아요. 2개를 자른 이유는 어떻게 할 거냐면 하나는 바닥에서 붙이고 하나는 또 바깥에서 붙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바닥도 튼튼하게 해주려고 이제 2개씩 하는 거예요. 옆면이 다 붙었으면 바닥에 이 사선 방향을 따라서 이렇게 쭉 풀칠을 해주시고, 그 위에다가 한 면을 붙이고, 그리고 또 이거를 바깥에다가도 같이 그래서 바깥에서도 이렇게 붙여주시면, 네, 이렇게 붙여주시면 아래 상자 밑면이, 네, 완성이 되고 좀 튼튼해요, 하나 붙인 것보다. 네, 이렇게 해서 밑에 거는, 네, 완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완성을 했고, 그 다음은 뚜껑도 똑같아요. 뚜껑도 똑같고 이 높이만 다를 뿐이거든요. 뚜껑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이것도 똑같아요. 똑같이 쭉 잘라주시는데, 뚜껑의 높이는 제가 이거 여기 높이를 2.5cm로 했고요. 그 다음에 역시 받쳐야 되니까 그건 한 1.5cm 정도 줬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옆면을 역시 잘라내고, 여기도 똑같이, 네, 사선을 해서 네, 사선이 다 되면 역시 이거를 중심으로 이렇게 접어서 또 말아서 붙여서 밑으로 내려서 이제 뚜껑 크기로 만들어놓은 이 2면을 또 아래에서 붙이고 바깥에서 붙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뚜껑을 완성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상자를 만들고 나면 사실은 이제 많이 한 거예요. 이제 꾸미기만 하면 되니까. 그리고 이렇게 상자를 꾸미는데 그냥 흰색을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초코 케이크처럼 색을 넣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접기 전에 물감으로 색칠을 해가지고 해도 되고, 아니면 다 한 후에 이 상태에서 물감으로 칠해도 되는데, 접기 전에 펼쳐진 상태에서 이렇게 넓은 붓으로 칠해야 좀 더 깔끔하게 칠해지는 건 있어요. 자, 오늘 저는 이 초코 상자 말고, 네, 이 흰 상자로 한번 이제 꾸며볼 생각이에요. 꾸밀 때 중요한 건 이 뚜껑을 덮기 때문에 여기 위에다 이렇게 붙여버리면
이런 것들을 여기다 이렇게 붙여버리면은 이 뚜껑을 덮으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뚜껑을 덮었을 때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감안해서 붙여주면 돼요. 시중에 나와 있는 이런 패턴 종이들을 고려가지고 꾸며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꾸미는 거는 제가 준비한 이 초코로 한번 이렇게 뚜껑이 어느 정도 내려오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그게 이제 보이게끔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조금 한번 붙여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런 식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아이들한테 하라고 하면 아마 어른들은 상상하지 못한 그런 놀라운 예술품이 나올 수도 있어요. 애들이 자유롭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꾸며서 상자를 뚜껑까지도 꾸며서 이렇게 일단 상자를 완성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이 불꽃머리 아이들을 이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들과 활동하는 시간이나 아니면 활동하는 연령을 감안해서 방법을 찾으시면 될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책 속의 주인공들을 프린트 해가지고 준비를 했어요. 이렇게 A4 용지에 이렇게 얇은 종이에 준비를 했고, 이대로 쓰면 너무 얇으니까 전지에 남는 부분을 뒤에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 여유분을 따라서 이렇게 오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다 오렸으면 준비된 나무젓가락으로 나무젓가락에 이렇게 불칠을 해서 초에 몸통이 끝나는 부분까지만 올려줄게요. 이렇게 해서 자기가 원하는 개수만큼 이렇게 다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일단 5개를 준비를 해서 만들었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마지막으로 얘네들을 꽂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꽂아야 되는데 좀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에다 중앙에다 하나를 꽂는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크기가 너무 크게 칼집이 들어가면 얘네들이 초가 좀 누워요. 그러니까 눕지 않도록 작게 뚫어서 이 상태에서 꽂으면 상자가 찌그러질 수도 있으니까 뚜껑을 들고 처음엔 뚜껑을 들고 얘를 힘으로 이렇게 꽂아주셔야 돼요. 그래야 얘가 이렇게 직각으로 서요. 처음부터 이게 너무 크게 칼집을 내놔서 커버리면 얘가 이렇게 누워버리거든요. 그것만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다 완성이 되면 완성이 됐습니다. 여기 마지막으로 이렇게 빈 상자에다가 선물 담아볼게요. 저는 과자를 준비했고, 과자를 상자가 좀 튼튼해서 이렇게 좀 무거워도 들어가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뚜껑을 닫고 밑에 공간을 좀 계산을 해서 이렇게 과자를 담았습니다. 이렇게 완성을 했고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그래도 이제 초를 많이 봤어요. 불이 정전이 되면 초를 꺼내서 불을 붙이기도 했고, 또 초를 선물도 많이 하고 했는데, 요즘 아이들은 아마 초를 생일날 제일 많이 접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요즘 초는 즐거운 날, 축하할 일이 있는 날 만나는 그런 존재들인 것 같은데, 이렇게 만들어서 축하할 일이 있을 때 선물하고 싶은 사람에게 선물해주면 어떨까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건 다 했고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제 책 소개도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그리고 그 이상
제가 지금까지 작업한 것들 그리고 저 자신에 대한 소개를 할 수 있어서 더더욱 기쁩니다. 오늘 이렇게 같이 만들기 한 것도 네,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음에 또 기회가 돼서 꼭 다시 뵐 수 있기를 네,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창작을 해보고 싶어서 찾아간 곳이 아동문학 작가교실이라는 곳이었거든요. 이제 그곳은 이제 동화를 위주로 가르쳐 주는데 거기에서 동화도 배웠지만 저는 그림책이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아, 그림책이라는 영역이 있구나. 근데 그때는 그렇게 호감을 많이 못 느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데 그 과정이 끝나고 다른 일을 하고 이제 몇 년이 흘렀는데 저희 조카를 만나게 됐거든요. 저희 조카를 한 번씩 봐주면서 그때 내가 동화 창작 수업을 들을 때 그림책이라는 거를 소개받았던 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조카에게 그림책 재밌어 하는 거 한번 골라주고 싶어서 그림책을 공부하게 됐고 그리고 그림책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또 시간이 좀 흘러서 이야기를 다시 써보고 싶다라고 해서 이야기를 썼는데 제가 동화처럼 썼는데 쓰다 보니까 이 이야기가 그림책이라는 형식에 더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네, 그래서 일러스트를 배웠고 네, 제 이야기들을 네,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제가 동화를 배우러 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제가 처음으로 그림책이라는 영역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2권의 책을 소개받았는데 그림책의 매력이 저런 거구나 라고 느꼈거든요. 근데 그 책 중에 하나는 프레드릭이라는 책이었고 프레드릭을 보면서 이렇게 매력 있는 캐릭터로 간결하게 이렇게 재미를 줄 수 있구나 라고 느꼈었고 다른 한 책은 100만 번 산 고양이라는 책이에요. 네, 죽음과 삶 그리고 사랑에 대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좋다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 기억이 오래도록 남는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림책을 만들기 위해서 같이 공부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가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만나는데 그분들 중에 한 분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계세요. 근데 제 책을 가지고 가서 아이들한테 읽혀보셨다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책을 읽고 난 뒤에 소감과 느낌을 그림과 글로 써서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작가님 사인 받아준다고 해서 그렇게 가져와 주셨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그때. 네. 네, 저한테는 그림책이 세상과의 접속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림책을 통해서 그림책 이야기를 생각하려다 보면 그 전에는 인식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 많은 존재들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또 그 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다른 감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건 이제 그림책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과정인 거고 또 출간된 그림책을 통해서는 그림책이 아니었다면 만나지 못했을 사람들을 만나게 되니까 저한테 그림책은 세상과 접속시켜주는 매개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림책이라는 매개로 독자들과 이제 저희들이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림책이라는 영역이 있다는 걸 몰랐던 때가 있었듯이 아마 많은 분들이 또 그림책이라는 게 있다는 걸 또 모르실 수도 있고 있다는 걸 알아도 그림책의 매력이 뭔지 또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림책이라는 그 매력을 같이 공유할 수 있어서 정말 좋고 앞으로 또 저는 그림책을 만들어내는 사람으로서 독자들한테 또 감동을 줄 수 있는 또 상상의 범위를 같이 넓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써서 독자분들을 만나고 싶습니다.